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오늘은 수요 난장판 단출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만에 또 가네요. 네.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오시면 아주 든든합니다. 사실상 MB 이재호 건국대 석좌 교수님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멋있게 하고 오셨습니다. 네. 요새 왜 이렇게 패션에 신경을 쓰시는 거죠?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그냥 뭐 입을 옷이 뭐 그밖에 없으니까 있는 대로 있는 거지. 아니, 머리도 이렇게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아닌 척하시네. 아, 머리는 지금 염색을 할 거나 말 거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지금 너무 멋집니다. 혹시 뭐 여자친구 생기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염색을 하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우선 안 하고 다녀볼래. 저희가 리얼미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호 교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옆에서 만지지 못해 안달이 나서요. 껌딱지. 네, 옆에 계속 만집니다. 계속 애무를 해요. 박시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시영. 네, 고맙습니다. 뭐 그리 좋습니까? 진짜 좋아해요. 아니, 정치적 철학이 완전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김병민, 장성철 이런 사람, 천하람 젊은 사람들 데리고 말이야. 네. 제대로 보수의 정치가 뭔지, 네. 정치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네. 교육 좀 시키라고. 아이고. 제대로 말이야. 욕 먹어요. 저 형 너무 꼰대야. 그 사람들이 날 교육시키러 가겠지. 괜히 그러시면 욕 먹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자, 그리고 세상이 마냥 즐거운 최진보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세 분밖에 못 모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모 보수 농객이 하루 전날 방송을 캔슬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네, 보여요. 무시하는 거지. 이 방송. 매불쇼를 무시하는 거예요. 혁신이 들어갔다고 지금 건방 떠는 건가? 그러니까 혁신 당해야겠는데. 혁신이 들어간 사람 몇 명이라고. 요즘에 그분이 말씀하신 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꿀 빨아먹는, 꿀 빨아먹는다고. 매불쇼 꿀 빨아먹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지. 네. 많이 컸어. 그래서 오늘은 좀 단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표님은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한 편이지. 네. 요즘은 톤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내가 뭐 항상 똑같이 뭐. 혹시나 지금 이제 MB 사면을 앞두고 있어서 정부 비판이 조금 소극적으로 변했다든지. 그게 있었구나. 뭐 그런 거 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뭐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전혀 관련 없습니까? 아니 어제 사면은 사면이고 뭐. 도라이브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어제 했었잖아요. 체육. 예, 맞습니다. 나오는 네. 도라이브에서. 네. 좀 말씀 별로 안 하시더라고. 나는 그래서 윤석열 한 달 동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할 말이 없구나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했더니 아니네. MB 사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고 계시죠? 사면은? 그야 하는 거지 뭐. 기정사실이에요. 8.15 때? 8.15 때 좀 안 하겠어요. 저는 그러면 14일부터 1인 시위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1인 시위 해도 뭐 별 소용 없어요. 귀찮은 가죠. 그건 뭐 우리가 해달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그랬죠. 본인이. 그런데 뭐 본인이 그런 걸 갖고 뭐 거짓말 하겠어. 하는 게 또 사필 규정이라고 보시고요. 당연한 거지. 그렇습니까? 그걸 뭐 자꾸 내인데 물어봐 뻔한 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잡아놓고 본인이 구형하고 본인이 풀어주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요. 그게 결자 해지라는 거지. 그게 결자 해지예요? 저기 대통령 지지율 8.15 때 30%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도 뭐 대통령 하는 데는 별 지장 없잖아.
지지율 떨어져도 나랑은 상관없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든 간에 MB만 나오면 된다. MB만 나오면. MB도 지지율이 한 20%대였잖아요. 대통령 했잖아. 네, 그 관련 없다. 알겠습니다. MB 사면에 대해서는 괜히 말을 길게 하면 혹시 틀어질까봐. 아니, 심기 관리 하셔야 돼요. 안 나올 수 있어 매불쇼. 알겠어요.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짧게 그럼 좀 여쭤볼까요? 요새 계속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검찰 편중 인사. 그리고 이제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 있을 때 본인을 이제 법무연수원으로 한직으로 보냈다고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이제 소위 친문 인사들 검찰들 그쪽으로 이제 다 보내고 거기 또 증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그 자리가 원래 물 먹는 사람들 가는 자리니까 뭐 물 먹는 사람들한테 보낼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TO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증언까지 하고 그래요? 좀 그래. 그 뭐 무슨 검사를 아무리 좌천을 해도 할 일 있는 자리를 주면 할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할 일 아예 못하게 하려면 연수원 같은 데 가서 처박아 놓는 게 제일 낫지.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 자르기요 어떻게 자르나. 근데 이걸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 곳에 모아놓으면 또 권력화 됩니까?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 뭐 모아놨다고 뭐 할 사람들이 아니지.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잖아. 그런데 후위를 동원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거는 뭐 우리 같은 뭐 사람들이야. 후위를 도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5년 후에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지. 정권 바뀔 때까지. 근데 아무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아니지. 아니지만은 뭐 다 그렇게 저들이 해왔으니까. 아닌데 MB 사면 때문에 세게 못 씹잖아. 그거 읽으셔야지. 우리 씹는 맛이 약해. 아니 잠깐만요, 장관님. 제가 지금 새우살 드렸잖아요. 그럼 이거 씹어 드셔야죠. 아니, 지금 이렇게 해서 50만 넘기겠냐고. 오늘 100만 가야 되는데. 꽃갈비살 드렸잖아요. 아니 그 묻는 걸 잘 물어야지. 검찰 이슈를 물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검찰 이슈를 물어도 뭐 내가 말할 수 있는 걸 물어줘야지. 한동훈은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물으니까 뭐 어떻게 내가 대답하고. 그래. 요거 이제 최진보 교수가 한번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블링 좋은 거거든. 그렇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검찰이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도 본인 거기 자천돼서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추미애 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본인들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 했으니까 우리도 괜찮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으면 본인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증언을 해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까지 만들어서 한직으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다 얘기한 거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어법이 너네도 그렇게 했잖아. 이런 게 많아요. 민변으로 도배했잖아. 도배 안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팩트 체크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국민 입장에서 그럴 것 같으면 왜 정권 교체했느냐? 나쁜 거를 왜 답습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블링 좋은 거 던져드렸습니다. 세게 얘기한다고 MB가 사면 안 되겠습니까? 설마 부모님 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다고 말하면 그대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원하게 하세요. 바람은 잘 잡아. 팔거두셨다. 됐다 오늘. 시작 100만 간다. 그러니까 야다에서 뭐 검찰 뭐 정부다 뭐 검찰 과학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야다의 머리가 좀 나쁜 게 검찰총장 하다가 단직도 안 걸치고 바로 대통령 됐지. 검사하다가 바로 법무부 장관 했지. 맞습니다. 또 검사하다가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뭐 금융감독원장 했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 권력의 핵심을 다 차지했잖아. 맞습니다. 그럼 이게 검찰 고하고이지 뭐 아이가? 네. 이 반전 아니야? 사면 취소. 그 인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데 이미 그 안 된다는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잖아. 소용없어. 근데 그 사람이 인사를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잘할 거냐 안 할 거냐. 어? 잘하면 군인도 뭐 정치를 잘하면 되지. 군인들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우리가 군사 독재다, 군사 정권이다 하고 내내 그런 것 아니야. 네. 그때는 이제 또 쿠데타로 잡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잘하면 그 자리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데 아직은 잘하냐 못하냐를 심판할 시간이 없잖아요. 별로. 이게 좀 지켜보는 거지. 한 달 됐으니까. 지켜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군사 정부를 요구하는 게 군인들이 요직을 다 군인들로 다 채우는 것 아니야. 별 타고 뭐 옷 벗고 다 나오고. 마찬가지로 검찰도 옷 벗고 나와서 바로 정치의 권력의 요직에 앉으면 이 국민들이 보기에 좀 안 좋지. 좀 불편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권성도이나 뭐 권영세나 원희룡이나 이런 친구들은 뭐 검사 그만두고 나서 국회의원 시큰하고 뭐 정치인 때가 묻을 만큼 묻었고 뭐 다 그런 것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들 무슨 저 사람 왜 검찰 썼냐 이런 소리 안 하잖아. 그러시는 게 안 나와요. 얘기 자체가. 왜 그러냐. 근데 검찰 물을 벗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정치하면서 떨어져서 보고 뭐 정치하면서 온갖 것 다 겪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요직이 한 열 몇 명인가 뭐 가까이 요 사람들은 그냥 검사하다 옷 벗고 딱 나온 거예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는 욕을 먹게 돼 있다. 그런 인사는 결과가 설령 좋더라도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건 안 된다라고 욕을 먹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8월 15일까지는 좀 지켜보세요. 진짜 한 달밖에 그렇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적어도 100일은 지켜봐야. 8월 15일. 100일이 바로 15일인가. 비판은 8월 15일부터. 진짜 한 1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한 달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하고 그 노태우를 상당히 좋아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죠? 왜냐하면 둘의 통치 방식을 거의 차용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두환은 안기부 그 당시 안기부를 통해서 확 잡았거든요. 공안 통치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검찰 권력을 통해서 확 잡는 거 아닙니까 사실? 두 번째는 전두환은 그냥 다 맡겼잖아요. 경제는 뭐 전문가한테 맡긴다.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난 모르겠다 경제는 뭐 한덕수한테 맡기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노태우를 보면 노태우는 한독수한테 다 맡긴 것 같으면은 총리 비서실장에 검찰 안 갖다 놓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노태우 같은 경우도 어떤 거였냐면 그 보통 사람들을 들고 나왔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대선 때. 근데 지금 보면 김건희 씨랑 그 대통령이 하는 걸 주말 나들이 그 계속 쇼를 하잖아요. 쇼핑도 하고 뭐 쇼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빵도 사고 뭐 영화 관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실 보통 사람들의 컨셉이거든요. 사실 일반 사람들하고 일상이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권층이라고 사람들이 볼만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잘 보면 전두환과 노태우로 굉장히 연구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 둘 다 망했지 않습니까? 약간 좀 너무 억지로. 만약에 청와대 그대로 있으면 저 구중궁궐에서 안 나오는 전두환을 닮았다고 얘기할 거야. 너무 형. 미우면 민다고 그래. 왜 작품이 안 좋아? 너무 억지 연결이야.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별로 감동이 없어. 감동이 하나도 없어. 뭐야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그 직을 하기 싫어하는 분 같아. 뭘 하기 싫어? 좋아해? 모르시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도 제왕적 대통령 그러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는 그래도 권력의 위세 뭐 이런 건 좀 내려놓고 탈권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걸 내려놓으려면 무슨 정치 제도를 바꾼다든지 뭐 개헌을 주장을 한다든지 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뭐 분권형 대통령으로 가자든지 뭐 정당 제도를 바꾸자든지 선거 제도를 바꾸자든지 그렇게 해갖고 제도적으로
통치 권력 자체가 제왕적 권력이 못 들어서도록 그렇지. 해야 되는 이런 걸 이제 대통령이 연구하고 뭐 해야 그렇지. 되는데 와, 좋은 말씀이다. 그건 안 되니까 그냥 우선 그건 뭐 안 쉬운 되니까. 거 그냥 뭐 빵 사러 가고 뭐 신발 사러 가고 뭐 이런 거는 그건 아주 대통령 문화를 바꾸는 거지. 대통령 아주 뭐 그 지금까지 권위적 대통령에서 문화를 바꾸는 거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대통령의 권위를 바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왜 남의 고통에 둔감해요? 그 교통 막히고 막 난리 났던데.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의 집권을 권력의 분권으로 바꾸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개헌할 것인가를 그걸 제시를 해야지. 근데 권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시영보다 훨씬 낫다.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분점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 한동훈한테 권력을 요렇게 하니까 맨날 민주당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빅상이야. 실제로 그렇게 안 느껴? 민주당이 많은 게 요렇게 해서 이게 문제예요. 아까 총리 비서실장 검사 출신 갔다며. 아니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서 그렇지. 이해가 안 가면 왜요? 아니, 총리 비서실장 뭐 안덕수가 오케이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거기서 반기를 들어요? 아니 한덕수가 자기가 책임 총리 하겠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도 문제지. 한덕수. 자기도 뭐 밖에 실컷 놀다 총리 들어가 노니. 김현장. 아니 이거 자기가 얘기 들어오면 다 문제예요 여권 인사들. 자기가 뭐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맨날 자기도 뭐 자기 옛날에 뭐 총리할 때 뭐 할 때 데려던 사람 뭐 쉽게 본 사람 쓰려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근데 한덕수 자체도 문제야. 문제야. 문제인데 한동훈은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8월 15일부터 한다. 네. 한덕수는 한동훈이나 총씨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그 인사를 내가 말한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완전히 친한 사람들 자기 수족 같은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들 누구 눈치 보겠어? 위에 사람 눈치 볼 것 아니야. 그럼 정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핵심이란 자리에 자기 친한 사람만 갖다 앉혀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건 지금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자기 가족들 변호했던 사람들을 중요 직책에 또 다 앉혀놨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그거. 그거 했던 사람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장모 관련된 변호인도 또 어디 자리에 앉아놨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변호를 잘했던 모양이지. 변호사랑 변호사가 돼야지. 왜 국정원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8월 15일 이후로 조금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이제 사진 같은 거 팬클럽에게 이렇게 그 전달하고 그리고 봉하마을 방문할 때 10년지기랑 같이 내려가고 뭐 이런 거 이 공식 루트를 활용하지 않고 어떤 사적 인연으로 이렇게 지금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은 공인이잖아. 네. 공인이고. 네. 그래서 교처에서 교도 한번 할걸 대통령 부인은. 뭐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행보를 할 때 공적 루트를 통해서 행보를 해야지.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도 비판했습니다. 그야 뭐 이준석이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 모처럼 다른 말 하더라고 이준석이. 이준석 얘기 나오면 엄청 발끈하셔. 이런 거지. 뭐 이준석이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 부모님한테? 그 부인이 몇 가지를 우선 그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팬클럽을 없애야 돼. 그건 진짜 심각하더라고. 왜냐 그러면 대통령 부인도 반공인이잖아. 공인이면 공적 라인을 통해서 사진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는 거 아니야. 이건 대통령 부인이 하면 안 되지.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팬클럽 그 해체해야 돼. 대통령 부인이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출마할 것도 아닌데 팬클럽이 뭐 필요가 있어. 그리고 팬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호가 호의하게 돼 있어. 또 대통령 부인이잖아. 그렇지. 대통령 부인. 그냥 뭐 박시의 팬클럽 같으면 뭐 박시의 호가 호의할 것도 없잖아. 그러나 대통령 부인 팬클럽이다. 그러면
팬클럽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호가호위하게 돼 있어. 아니, 사고치게 돼 있어. 최근에 그게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러니까 첫째는 팬클럽 없애야 되고 네. 모든 일정을 네.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비서관들 3명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네. 사진 뭐 주고 이런 것도 다 그 팬클럽 통해서 하면 안 돼. 이게 어마어마한 그것을 해야 권력이 되는 되는 거고. 거예요. 그렇지. 사진을 먼저 그다음에 줬다. 또 권력이 되는 거죠. 봉화마을에 갈 때도 있잖아. 네, 그 지인이랑 갔어요. 그것도 10년지기. 뭐 보니까 뭐 여자들 뭐 얼굴 모르는 여자들 4명과 뭐 5명 조직을 데려갔는데 아니,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가면 안 돼. 그냥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가는 건 좋아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 네네. 그러면 소박하게 조용하게 네. 한두 명 데리고 그냥 뭐 KTX로 가서 또 버스 타고 또 줄줄이 이렇게 다닐 거 아니고 그냥 자기 수행원 평소에 하는 사람 경호원 한 2명 데리고 차로 조용하게 가서 네. 조용하게 보고 오는 거지. 네. 그걸 뭐 대통령 부인 보러 갔다가 요란하게 말이야 사람들 데려가서 무슨 난리 뻗고치고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난리 치지는 않았어요. 그래 하면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 부인이 또 하나의 권력화되는 거야. 권력화되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붙어. 네, 그렇지. 그러면 이게 복잡해져. 제2 최순실 사건이 나기가 그러니까. 아니 그 팬클럽에 저렇게 사진 막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그러면 된다 이 말이야.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을 끔찍이 생각한다 이렇게 시그널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사실 그러면 팬클럽 회장이 권력이 되는 거야.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강신업 변호사 네. 벌써부터 도마에 올랐거든. 네. 무슨 단체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 갖고 지금 설왕설래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 부인이 되려면 네. 조용하게 자기 하는 일을 드러내지 않고 네. 자기가 어디 가도 네. 조용하게 소리 소문 내지 않고 공적 조직으로. 그리고 역대 대통령 자기- 영부인 중에 그런 분이 어떤 분이? 김일홍 여사. 김일홍? 네. 맞아요? 김일홍 여사. 뭐 한복 막 이러지 않았어? 김일홍. 한복 이랬잖아. 사적 행동을 네. 공적화 시키지 말고 네. 그러니까 조용하게 내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는 네. 왜 가만히 있으셨어요? MB 때는? 아니 그럼 대표님. 지금 저리 요란하게 하면 안 된다. 대표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 말은 네. 그러니까 먼저 네네. 팬클럽을 없애야 돼. 없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근데 팬클럽 없애라는 말씀도 조금 이 어폐가 있는 게 사실 영부인이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다는 뭐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애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뭐 자꾸. 대표님 이제 MB 정부 때 그때도 이제 대통령이 있고 영부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부인과 관련돼서 내가 쓴소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MB 때는 그렇지 않았고. 예, 아니 누구 때라도. 그렇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 부인이다 그러면 그냥 기죽지. 이거 말하기가 말도 어려울 것 못하고 같아. 뭐 서로 잘 보이려 그러고 아첨하려 그러고 그러는 거지. 네네. 예? 그러니까 주변에 아첨꾼만 생기는 거지. 이거 어려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니 하셨냐고요? 안 되지. 우리는 네. 우리 MB 때는 그 사모님이 네. 제2부속실에서 공적 그걸 만들어줬어. 네. 한복 한식, 한복 뭐 이런 한식 한복을 국제화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줘갖고 네. 보이를 하게 한 거지. 한식 세계가 그때 막 맞아. 그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요거는 누가 하면 좋겠냐? 요건 대통령 부인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거지. 네. 뭐 그 무슨 팬클럽 김윤옥 팬클럽 있었냐? 아니 없었잖아.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그거는 예외적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이런 영부인은 없었어요. 네. 아니 그 우리 저 막내 작가가 계속 김윤홍 여사 한식 세계요 예산 800억 어디 갔나 이거 기사 야 이거 계속 올려 임마 지금 대표님 와 계시는데 내려 임마 아이 자식 진짜 이 기사를 계속 올려 지금 그건 예산 800억이 안 됐고 네네 799억? 그거는 그 야다에서 이것저것 붙인 거고 네네네 이 공적 예산으로 네. 나가는 거는 네. 10원 한 장 사적으로 쓸 수가 없어 다 감사 대상 아닙니까 감사 대상이 될 뿐더러 영수증이 다 붙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사적으로 뭘
몰래 뭐 해갖고 한번 MB는 몰라도 여사님은 깨끗했다. 얘기야. MB도 깨끗했지. 계속 올리지 마라. 지금 슬슬 좀 스팀 올라오고 있다. 이제 관리해야 돼. 이제부터 관리해야 돼. 한식 세계가 많이 됐잖아요, 그죠? 많이 됐어. 많이 됐지. 많이 됐어. 내가 엄청 됐지. 워싱턴 가봐 한식당 연락 한식당이 많아. 야 오늘 엄청 얄밉네. 형 세계가 슬슬 지금 스팀 올라오신다. 네. 내 말은 한식이 뭐 세계가 됐다 안 됐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공적 라인을 통해라.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갖고 이거는 영분이 그건 맞는 말씀이야. 이렇게 해서 진행되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진짜 너무 맞는 말씀이야. 혼자 뭐 슬금슬금 다니지 말고 세계 들어야 돼요. 아니 근데 언론에서 사실 언론에서도 비판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죠. 여론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안 되죠. 그러면 아니, 대통령 부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지금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니 나 마이웨이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나는 국민의힘이 안 보이는데 국민의힘 뭐 민주당 요즘에 이제 문제 많잖아요. 이거 이따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의힘도 긴장해야 하는 게 국민의힘 봐보세요.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왔단 말이야. 48%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그러면 적어도 허니문 기간이 이럴 수 있냐. 원인이 뭔지. 이걸 진단하면서 개선해야 할 거 빨리빨리 개선하자.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런 뭔가 반성도 하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제대로 비판을 못해. 내부에. 쓴소리할 사람 다 죽었어. 이재호 빼고는. 이게 허니문 물 건너 갔고 허니문 물 건너 간지 오래고 물 건너갔어. 이제 왜 그게 또 위험하냐 그러면 이 대통령 부인이 이게 설자 싸면 조금 대통령이 안 보이게 돼. 백만 간다. 그다음에 당이 안 보이게 돼. 네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그랬잖아. 후보 때부터 내가 여기서 그랬지. 대통령 되고 나면 청와대 데려가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 그때 했지 않나? 조용히 내조하면 있는 데가 대통령의 부인은 이런 거다 하는 모범을 보일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뭘 자꾸 사진 찍어갖고 뭐 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자 대표님, 자 8월 15일 이후에 네네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났냐 그럼? 아니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할 말 다 했다며. 요거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이제 바로 당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나 박시영 대표한테 물어봐. 내한테만 물어봐. 아니, 저희는 나름대로 분량 잘 뽑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잡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웃고 있고. 자, 그러면 당으로 좀 건너가서 먼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개파 논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저 이재호 대표님이 마침 개파 정치의 1인자였습니다. 비판 많이 받았고 개파 정치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분입니다. 네, 어마어마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친윤으로 구성된 의원들의 뭐 공부 모임이라고 해서 민들레 이거 만든다고 하니까 권성동 대표 친윤인데 비판하고 이준석 대표도 비판하고 이제 그래서 약간 좀 보류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내가 제일 먼저 비판했지 방송에서. 개파 정치 워낙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내 반성부터 했고, 내가 친이계 좌자이라고 뭐 나는 좌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언론에서 무조건 뭐 친이하면 이재호 하니까 친이계 좌자이 됐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개파는 친이 친박으로 끝나야 하고 더 이상 왜냐 그러면 개파의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잖아. 안 좋았잖아. 아름답지 못하잖아. 같은 당에는 서로 원수처럼 서로 적처럼 물어뜯고 싸우고 흉보고 그게 다이 되겠어? 맞아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파 정치는 당이 아주 망하는데 지름길이야. 지름길이고 그거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팬덤하고 똑같아. 무슨 문바다, 뭐 대깨무이다, 뭐 무슨 개딸이다, 뭐 소딸이다, 뭐 소딸은 없어요. 소딸 없는 얘기는 하지 마요. 소딸 없어요. 개딸 있으면 소딸도 있어요. 소딸 없어. 큰일 나요 지금. 하여튼 뭐
이런 것이 다 카바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알았어. 소신의 딸인가봐. 없어. 소신의 딸 없어. 없어요.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네. 소신도 많이 있잖아. 아니, 없어요. 그리고 그건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당을 망하게 하죠. 망해. 지금 민주당이 역대 정부주의 민주당이 제일 이 개파 정치, 자기네들 패거리 팬덤 정치. 제일 심한 거는 지금까지 제일 친박이었지. 심했잖아. 지금이 제일 심해요? 아니 지금 그 정도.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심했지. 아니, 친이 친박이 제일 심해. 친이 친박은 저렇지 않아. 어떻게 유승민은 그렇게 날리나? 유승민 날렸어. 친이 친박은 패거리가 없었잖아. 그때 박근혜 또 많이 죽였잖아요. 저렇게 뭐 개딸이라 대개 뭐 이런 새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개파가 당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해. 저끼리 싸우지 우리끼리 싸웠지. 네. 그게 뭐 패거리를 몰고 다니면서 싸우고 이러지는 못했잖아. 네. 지금 민주당 그게 아니잖아. 패거리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 아주 완전히 골탕 메우고 그러는 건 아니야. 제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데 개파하고 정파는 다르잖아요. 개파하고 정파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잘 알아야 돼요. 개파하고 정파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친박은 개파였어요. 대한민국에서 공천을 노리고 보스에 충성하는 친소관계로 유지되는 게 개파예요. 이게 날린 거야. 친소관계 개파. 근데 예를 들면 정파 뭐야? 예를 들면 민주당에 만약에 더 좋은 미래,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개혁 진영 과거에 뭐 운동권 출신이나 시민사회 출신들 이 사람들은 개파보다는 정파적인 특성을 띄어요. 아니 저는 그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냥 개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내가 말을 다 하고 해. 네. 아까는 박시영한테 말 좀 걸으라고 하시더니 나도 약간 그래서 한마디 한 건데. 정당 생활이나 국회의원 생활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나 오선이야. 한국 정치에 개파의 모든 정파라는 건 없어. 솔직하시다. 포장은 정파로 하지만은 내용은 개파야. 아니 친이 친박 포장도 안 됐어. 그래서 결국은 당이 망하는데 일조를 한 게 친이 친박의 분열과 갈등이. 친이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만약에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당이 친이 친박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지 않았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없었을 거야. 그렇죠. 바른정당이 안 나가니까. 결국 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외부로부터 화를 자초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뼈저리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20년간 정치하면서 나는 물론 깨끗하고 청렴하고 뭐 해봤지만은 정당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내가 실패했구나. 이건 바로 내가 내 책임이 크다. 내가 친이 좌자이라는 게. 그래서 국민의힘이 칭찬 좀 하게. 친윤이다 뭐다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뭐 민들레고 안 들레고 간에 그건 안 된다 이거야. 안 들레 없어. 공부고 뭐 그거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건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마치 윤석열이가 내 생각하고 같아서 자기도 경험했거든. 자기도 다 우리 개파할 때 다 그 초선 때 다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니야. 자기도 개파의 결말을 봤으니까.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공천 안다고 공천에 나가 떨어졌잖아. 밖에 친박인데 공천에 나가 떨어지고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권 대표도 이거는 안 된다.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도 다 했으니까. 다 했습니까? 네. 알아들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흘렸어. 왜 흘려 또?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일단 집권을 했잖아요. 집권을 하면 원래 이제 개파 갈등이 그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낼 자리가 많거든. 뭐 좋은 자리 많잖아요. 이렇게 보내면 돼.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홍준표, 윤석열 싸웠는데 경선 때 홍준표를 지지하는 의원이 없어. 손을 뽑혀. 서너 명이야. 그러니까 개파라는 형태가 홍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없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개파 갈등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에요. 집권도 했고 반대표가 거의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는 위험한 건 뭐냐면 아까 그 정당을 중심으로 지금 인사나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두 분 그리고 뭐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느낌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여권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게 나중에 여기는 걱정거리가 될 거고 민주당은 반면에 과거에 5년 동안 친문이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주류였단 말이야. 근데 대선 후보로 비주류 출신 이재명이 된 거예요. 당내에서는. 근데 이재명을 따르는 의원이 많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관계 속에서 또 친문의 대표 주자 중에서 차기 대선에 도전할 만한
유력한 주자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이게 그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당을 어떻게 혁신시키고 주도권을 누가 잡을 거냐. 공천. 뭐 이렇게 기침을 자꾸 하세요. 안 하시다가. 이게 이제 친이계 특징이야. MB 라인 특징이야. 민주당은 분명히 이 부분이 어려운 과제예요. 숙제거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만 나중에 1, 2년 지났을 때 특히 차기 총선에서 과연 공정하게 공천을 할까? 저기가 왜냐하면 검사 출신에 누구누구 공천 줘 이렇게 했을 때 당이 그걸 막아낼 힘이 있을까?의 걱정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의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걸 막을 힘이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고 너무 이제 패부를 찌르니까 어쩔 줄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 그 말은 뭐 말은 할 수 있는데 네. 그 말이 맞는 건 아니고다. 친윤이를 왜 내가 하면 안 됐냐고 이야기한 거는 당 안에 소위 그 무슨 민들레인가 뭔가를 만들어 안들레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 민들레에 속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권력의 주류가 되고 싶어하고 그렇겠죠 당연히. 권력이 독식하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아주 힘주고 욕망이 커져. 그런 이제 소위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고 또 2년 후에 선거 때도 여기에 속해 있으면 공천에는 좀 보장돼. 불이익을 안 당하지. 그렇지. 이런 자기들 생각 때문에 그 뭐 민들레인가 뭘 만든다 이거야. 겉으로는 뭐 공부 뭐 친목 그 겉이야. 포장을 하지만은 정치인들이 모이는 게 친목이 어디서 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지.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 반윤석열 개파가 있습니까? 솔직하셔. 아니 국민의힘에 반윤석열 개파가 거리가 가깝냐 뭐냐 차이겠죠. 민들레가 만들어져서 저끼리 똘똘 뭉치면 거기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저절로 반윤이 생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들 필요성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 말은 여당 자체가 정부하고 대통령하고 한 몸으로 가야 되는데 여당 안에 또 무슨 여당 안에 여당 또 조직이 또 필요하냐? 그건 내가 해봤더니 그건 실패했다. 아니, 중요한 건 근데 그러니까 여당 내 쓴소리 그룹은 있어야죠. 그걸 쓴소리 고문이 혼자 밖에서 떠든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여당 골마 터지는데 여당 안에 쓴소리 그룹이라는 없잖아. 게 민들레처럼 만들어 갖고 쓴소리 하나.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있어야지. 물망초 하나 만드세요. 물망초. 그거는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쓴소리라 하는 거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그 개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봤잖아요.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해봤잖아.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걸 뭐 쓴소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윤이다 반윤이다 조직을 만들면 그건 이미 당의 분란이 생기. 해보셨잖아. 갈등이 되는 거니 그건 안 된다. 해보셨다고. 여당 자체가 하나의 친윤. 이제 이 얘기는 8월 15일 이후에 또 이거는 뭐 괜찮아. 이거는 해보셨잖아. 그러면 당이 건강하게 잘 되라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최진보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계속 뭐 둘이 싸우시니까. 국민의힘 뭐 요새 이제 언론 보면은 뭐 당권 경쟁 관련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준석 크게 보면 친윤. 그리고 안철수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안철수 의원 정말 짠한 게 지난번에 이제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합당했죠. 합당 조건이 최고위원 안철수 몫이 2개였나 봐요. 근데 2개를 이번에 추천했나 봐. 정점식, 김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둘 다 안 돼! 또 반대했어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파 갈등이 계속 표면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이 셋 중에 누가 중심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개파,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그 윤석 대표가 중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 대표입니까? 그런데 그게 불안한 거죠 사실. 그 징계권. 당연하죠. 그리고 윤핵관 입장에서는 윤석 대표를 어쨌든 좀 나가기를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시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있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어요. 지금 끙끙 앓고 있나? 왜냐하면 징계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빨리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여론을 등에 업고서 어떻게든 이걸 뒤집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거 옛날 국대당 거기서 뽑아놓은 대변인들 보세요. 이슈와 관계없는 걸 가지고 이슈화 시켜요. 예를 들면 원래 이슈는 뭐였어요? 거기 왜 갔냐였어요.
거기 왜 갔냐? 우크라이나? 예, 우크라이나.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세대 갈등으로 딱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그 세대 갈등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이 문제를 빨리 덮고 가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더 키우려고 하잖아요. 계속 반대로. 결국은 여론의 등에 업고서 본인의 주도권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당내에서는. 그럼 교수님 생각할 때 윤리위 윤핵관의 의중이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건 자체를 올리는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올리는 거예요. 안건 자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올리겠어요. 그거를 대표가 맞습니다. 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안 서면 올릴 수 없는데 그렇다면 윤핵관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발휘됐다고 보고 윤핵관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이재호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분들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개파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 혹은 뭐 개파 때문에 당이 망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참 많이 듣는데 정말 많이 하죠.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파라고 우리가 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거 자체가 난 정치 활동이 아니니까 정치라는 게 끊임없는 그 권력 투쟁을 통해서 이제 내가 권력을 잡게 되는 거고 한정된 그 어떤 권력을 본능적으로 많이 나눌 수가 없으니까 누가 잡느냐 본능적으로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없앨 수도 없으면 없애는 게 과연 이게 정치가 맞는 건가? 아니 근데 정영진이 최욱보단 나아. 아니 근데 정당이라는 게 같은 이념을 갖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세분화되면 결국은 집안 싸움이 된다는 게 이재명 장관님의 말씀입니다. 그 정치적 견해는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야 모두 대중정당, 국민정당을 지향해요. 그럼 그 안에서 스펙트럼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 근데 핵심 뭐냐? 공천권이야. 공천권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러니까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시스템으로 올라간다. 공천만 투명하게 한다면 그러면 개파가 없어. 개파의 예를 들면 정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전두환 때 같은 때는 개파가 없겠죠. 왜냐하면 전두환이 다 하니까. 꽂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개파 있고 한 게 도저히 못할 사람이면 분당을 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들이 있고 여러 좀 더 친소 관계도 있고 혹은 뭐 좀 더 같은 급진적인 개혁 성향 혹은 뭐 좀 보수적인 성향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친이재명도 하나만 얘기하면 친이재명도 이재명의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있냐고.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경선 때 내가 이재명을 도왔다. 그런 친소 관계나 이런 걸로 묶여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노선과 가치의 중심에 만약 뭉쳐 있다. 뭐 예를 들면 철험회처럼 검찰 개혁, 언론 개혁에 대해서 강한 집단 충분히 필요하죠. 저는 역기능도 있겠죠.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그런 정파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공천의 영향권 행사하던가 특정 대선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친소관계로 묶여있는 이 개파 이게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우리 이재호 장관님 만든 친박이 그런 거였거든. 함께 내일로 그게 대표적인 이제 개파야. 박근혜, 이명박 무조건 줄 서. 이런 거 아닙니까? 함께 내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였지. 정다이라는 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정다이 아니고 아닙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갖고 하나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당이라는 틀 안에 들어와서 그 정당이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로 만들어서 가는 것. 이게 정당이지. 처음부터 뭐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지 않아. 그거는 공산당 그렇게 되지. 되지만은 민주주의 사회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사람도 들어오고 저런 사람도 들어오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의견을 토론과 그 협상 또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이념이나 하나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거지. 거기에 이제 순응하는 거. 이게 정당이기 때문에 개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영신 씨가 이야기한 정영신은 아니고요. 정영진 씨가 이야기한 5년 만에 이름 처음 알았다. 아니 정영진 씨. 네, 정영신 씨. 이름 바꿔 임마. 이야기하는 정시 해주세요. 정시. 그런 개파라고 하는 거는 그건 존재가 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권력 투쟁을 위해서 개파라고 하는 거는 권력 투쟁이라는 게 뭐야?
남을 이겨야 상대방을 이겨야 자기가 잡는 거다. 그렇죠. 네. 그 이기는 과정에서 온갖 술수와 권모가 난무하고 온갖 난무하고 그러면서 건전한 당의 기반을 파괴하고 해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서로 갈등을 생기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건전한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안 해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권 잡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처럼 저렇게 싸워서 개판 쳐갖고 정권 잡겠어요. 결국은 민주당 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정권 잡았으면 지켜야 되잖아. 지켜야지. 지키기 위해서는 같이 가고 하나가 돼야지. 그렇지. 그 안에 또 따로 또 뭐 만들고 뭐 만들고 그래갖고는 정권 지킬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에서 그건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야. 네. 어느 나라도 정당이 그 안에 불필요한 개판은 안 돼. 네.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 선진국은. 근데 고모님 얘기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봐봐요. 국민의힘 안철수 다른 의원들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 다양하게. 현실적으로 정파 개파 다 존재한다고요. 사람 모임 이상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부정적, 긍정적 기능이 다 있어. 그걸 긍정적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라고 고민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이거 없는 거야. 우리 몰라. 이렇게 한다고 없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근데 우리 이재호 대표님은 그 없앴어. 개파를. 끼리끼리 밥 먹고 하는 거야 되지. 아니 그게 오히려 더 폐해가 크다는 거예요. 밑으로 숨을수록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끈끈한 거 오히려 우리는 어떤 정치를 지향한다는 걸 명확히 표명하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우리 입장은 이거야 밝히기도 하고 이게 건강한 거지. 맨날 술 먹고 밥 먹고 해봤는데 안 되더래. 그래 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신익의 좌장. 신익의 좌장. 초선에 들어가서 10월에도 만들어서 36명의 초선 의원들을 모아갖고 정풍 운동도 해봤고 이명박 경선 때 국가발전연구회를 만들어갖고 소위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위한 조직도 만들어봤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함께 내일을 만들어서 주도도 해봤고 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사천을 했기 때문에 공천 학살을 했기 때문에 진박 간별사 막 이런 게 나와서 여권 개판됐잖아. 그 당시에 사천을 해서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핵심이 뭘 관계 없어요. 그거죠. 모르고 하는 소리고. 모르고 하는 소리야. 결과적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안 되더라. 옳지 않구나. 저는 내가 반성하는 게 반성하셔. 내가 순수한 생각과 그렇게 시작하셨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후회됩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는 이건 아니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이게 지도력이고 해봤다고. 이게 정치력이지. 함께 내일로 해보셨다고. 그래서 이름도 함께 내일로 와요. 내일로. 근데 내일이 미래 아니야. 그러니까 미래를 함께 가자 이 말이야.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일만 챙겼어. 내일이 함께 내일만 도모하자. 결국 우리끼리만 남은 거야. 우리끼리 내일만 도모하자. 남일은 신경 쓰지 말자.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 다음에도 정권을 잡으려면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갈 때 비판할 수 있는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개인일 수도 있는데 쓴소리 할 사람이 쉽게 혼자는 나오기 쉽지 않아. 그럼 현실적으로 몇 명이 뭉쳐야 돼. 근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게 그러니까 제대로 못한 것이 독이 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받아들일 자세를 가졌어야 하는데 부동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또 반성하시고 반성해야 돼. 친문 핵심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어느 집단이든 자기가 친문 핵심이 친문 핵심이야? 내가 많이 컸구나. 아니 그건 진짜 맞아요. 맞아. 권력 내부에서 쓴소리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그룹이 없으면 이게 골마 터지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쓴소리하는 그룹보다 나중에 이준석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역할? 그 쓴소리하는 비판하는 입장. 나중에는 왜냐면 지금은 굉장히 납작 지금 엎드렸는데 당연히 그러죠. 초기잖아. 한 달 됐잖아. 한 달. 그러니까 아까 이재용 대표님 얘기했잖아. 이재용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래가지고 만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준석이 무슨 선택을 할까요?
계속 지지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윤이 자꾸 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음번 재보선만 보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총선만 보고 간다고. 그럼 뭐겠어요? 자기 정치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도 자기 정치 하겠다고. 자기 정파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결국 등등.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윤석열 만약에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계속 김건희 씨가 계속 저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러면 선긋기 할 거예요. 본인 목소리 내면서 본인이 주도권을 쥐는 쪽으로 갈 거고 당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선긋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낮잖아요. 만약에 40% 무너지면 차별화 안 할 수가 없어요. 총선을 어떻게 승리할 겁니까? 총선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하죠. 이준석은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윤핵관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운 거지. 그리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세력이 본인은 예를 들면 본인을 다른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 사람 혼자 나와서 떠들면 돼 그냥. 아니 근데 이준석도 과거 같이 위력이 크지 않아. 비호감이 높아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고민이니까. 잠깐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두 분은 정치 성향이 민주당에 가 있는데 민주당 걱정은 아예 안 해. 국민의 걱정만 너무 해줘. 왜 이렇게 착해? 이타적이야. 우리는 왜 이렇게 이타적이야? 집권 여당에 관심이 많아. 아니 민주당 좀 챙겨줘요. 네. 민주당은 이재호 고문이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수박이라는 거 아니야? 수박 얘기하면 안 된대요. 우상호 위원장한테 혼나요. 그래요. 아까 개딸 소딸 얘기하면서 큰일 났는데. 아니 그러면 제가 박시영 대표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상호 위원장이 수박 발언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정치인들한테 근데 한 말입니까? 이제 그 의원들한테 한 거야. 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수박이라는 단어를 의원들이 뭐 많이 썼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몇 명이 썼죠. 박시영 같은 이제 스피커들이 저희들은 안 씁니다. 굉장히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안 씁니다. 그거를 부추기는데 함께하지 않으면 걔도 약간 불분명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또 수박으로 뭐 저희 갑니다. 방송에서 저도 유튜브 하니까 박시영 TV가 굉장히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극단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예를 들면 찌릿 해갖고 그동안 한동안 너무 눈살 찌푸렸지 않습니까? 그다음 수박 논쟁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이제 평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원인이 뭐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냉철해야 하거든. 그래서 이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는 내려놔야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지적을 했지만 적절한 시점에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수박의 원조는 중앙정보부야. 누구? 중앙정보부. 무슨 말씀?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에 우리 민주화운동 할 때.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 정보부 잡아가잖아. 잡아가면 얘들이 고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 고문하면서 얘들이 이야기하는 게 야 이 수박 같은 새끼들아. 아 진짜 그랬습니까? 그 정보부 당하셨잖아. 우리 50년대부터 있었대요. 야 이 수박 같은 새끼들아, 넌 새끼야 수박 같은 놈이야. 우린 처음에 들어가서 고문하면서 수박 내가 그렇게 시원한가? 수박 좋아하긴 하는데 고문을 하면 수박 같은 새끼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못 모르고 다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놈들이 설명을 해 고문관들이. 이 새끼들아 너 왜 민주화운동 한 놈들 수박 같은 줄 아냐? 속이 빨개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새빨간 뼈. 이 새끼들이야. 그래서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을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갈 때 쓰는 용어가 이 새끼들아 수박 같은 새끼들. 그래서 수박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나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수박 그 이야기하면 아이고 우리 옛날 고문도 하던 생각이 아이고 그러겠네요. 이거는 웃고 얘기할 그럼 아닙니다. 아니 그 심지어 또 그 민주당에서는 더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뿌리가 그러니까 어원이 그러네. 좋은 말씀이네. 우리 그때 제야 민주화운동 우리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다 반독재 타도 그렇습니다. 군사독재 타도 그게 민주화운동이 전부잖아. 네네. 그때 무슨 뭐 이념 공방 할 틈이 어디서 맨날 눈만 뜨면 대마을 나가고 눈만 뜨면 군사 독재 타도 유신 철폐 긴급 조치 철폐 이건데 근데 잡아가잖아. 잡아가면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해서 잡아왔다 그러면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잖아. 민주화 운동하는데 왜 잡아가냐. 그럼 이걸 색깔 입혀야 되잖아. 이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이 새끼들은 뺄게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잡아왔다. 그래서 국민들과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을 격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주 용어 그래. 이 새끼들 수박 같은 새끼들이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당시에 제야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고문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문을 하는데 뭘 요구를 답변을 받으면 고문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이라는 게 할 수 없는 답변이 예를 들어서 너 조총련 언제 만났냐? 이 조총련도 돈 얼마 받았냐? 이런 식으로 네 폐양 언제 갔다 왔냐? 이거 사람 기절할 노릇 아니야. 그리고 고문을 다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갖고 방공부 국가보안부로 만들어낸 게 중앙정보부 민주운동 탄압사야 그게. 그래서 그때 우리 잡혀간 사람들은 엄청 당하는 거지. 왜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써놓은 대로 각본대로 그렇죠. 맞춰야 되니까 수긍할 때까지 고문을 해야 되니까 그 논리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애들도 이 수박 같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숙연해져. 그 당시에 그런 고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뭐 담당 검사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보수 정당에 몸을 많이 담았잖아요. 국민의힘 쪽에.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지금은 뭐 없겠지만 그 전에 좀 있었잖아요. 5060 때는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같은 당 안에서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정영근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정보부 대공분실에 있던 사람이 정영근이었지.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느낌이 어떠셨는지. 뭐 미안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지, 같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또 묘한 게 이런 게 이게 고문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당할 때는 새끼를 두고 보자 막 이게 하지만은 네네네. 그 관계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 그거 안 잊으면 못 살아. 못 살잖아. 정신분열증이 되든지 미치든지 하잖아. 그러니까 아유. 감옥에 살다가 감옥에 살 때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잖아. 네. 가면 제일 먼저 내 고문하는 놈부터 나가면 그렇겠죠. 손보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 네. 근데 감옥에 막상 나오면 네. 언제 고문을 했다는 게 다 잊어버려. 아유.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사회생활을 못해. 숙연해진다. 숙연해지는데 또 이 대목에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 씨를 통해서 방통위에서 미디어법 개정하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제가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을 때는 텍사스 주립대 교수를 하고 있을 때예요. 네가 반대하는 칼럼을 계속 썼어요. 한국에 미디어법 개정하면 안 된다. 종편 생기면 안 된다. 반대하는 칼럼을 쓰는데 최시중 씨가 방통위원장 하면서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막 그때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국회에서. 맞아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 있는데 미국 이제 텍사스 주립대 연구실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영사관 휴스턴 영사관의 영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거기 국정원 출신들 있죠.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상하잖아. 느낌이 싸요. 이상해.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전화를 하셨길래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영사라고 그래서 아니 영사가 나한테 전화할 리는 없고 출처를 이거 어디서 왔는지 밝혀라. 그랬더니 국정원 직원이래. 오 무서워. 네.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휴스턴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만나자 하더라고 휴스턴 시내에서. 포섭됐구나. 포섭됐어. 사람이.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저를 만나자. 이런 거 하지 마라. 재미없다. 뭐 재미없다까지는 안 했지만 휴스턴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만났어요. 제가 입국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어법 왜 반대하시냐고 나한테. 그래서 당신이 뭔데 무섭다. 나한테 내가 미국 교수가 아무리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왜 개입하냐? 이거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아니 교수님 좀 살살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도 살살하고 있다 내가. 그리고 언론 학자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과하세요.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랬어요. 이재호 장관이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잊고 살래 형. 근데 그때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어요. 지금 이재호 장관님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딱 머리가 생각나는 게 이러다가 이것들이 나를 빨갱이로 모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걱정이 되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밥 다 먹고 비빔밥 둘이 먹었거든요. 휴스턴 식당에서. 한 가지 분명히 보고서에 써라. 분명히 저 만나면 보고 쓸 거 아니에요. 본국에 보고를 할 거니까. 내가 해병대 정훈장교 출신이야. 너 만약에 나한테 뭐 종북 얘기하거나 뭐 그런 거 내가 해병대 근무하면서 신좌경사상 비판 강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강의했던 사람이야. 정훈장교 7년이나 당신 똑바로 그거 기록해라. 종북 이런 거 몰고 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MB 때. MB 때 MB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그게 각 국정원에 아니 대표님 그렇게 하지 말라며. 그게 아니라 국정원에 해외 담당 영사들이 동양 보고. 국정원에 나가는 사람들이잖아. 그는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동향 보고를 한다. 네, 노무현 정부 때는 들은 적이 없는데. 야, 이거 너무 안 좋은데. 했어.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도 하고 역대 정부 그거는 자기네들이 임무야. 아, 임무야. 꼭 뭐 MB 정부 때만 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아시죠? 역대 네. 정부에서 네. 해외 나가서 소위 해명이 궁색한데. 네. 아니 그 해외에서 반한 소위 반체제 인사라고 하잖아. 그때 용어로 반체제까지 갑니까? 반 자기네들 반체제 인사 뭐 반한 인사 이건 동향 관리를 할 수 있어. 썸네일 나왔어. 최진봉 반체제 인사 이거. 동향 관리를 밥값 누가 했어요? 밥값. 그건 뭐 밥값은 당연히 국정원이 냈죠. 그걸 갖고 아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 대화하고 포섭된 거 아니야? 아니 먼저 연락했으니까 밥 먹자 먼저 연락했으니까. 만나져 있으니까. 야, 이 형 좀 그런데. 그래도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건 아니 뭐 제가 그 뒤에 불이익을 당한 건 그런 없어요. 건 근데 아닌데 동향 보고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불쾌하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만남 이후에 그 비판 글 썼어? 안 썼어? 계속 썼지. 진짜 썼어? 당연하지. 그건 기록에 남아 있어요. 나와 있어요? 왜냐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이런데 다 남아 제 그런다고 칼럼이 뭐 남아 있으니까. 아니 우리 국회의원 할 때도 내 15대 초선에 들어가면 15대 들어가잖아.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 담당관이 있어. 한 명당 하나씩 다 있어요? 뭐 몇 명 묶어서 이제 당대도 있고. 그럼 우리 방에 와갖고 시 훌도 돌아가고 그래. 보고 가고. 무섭다. 옛날에 뭐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뭐 이러 가 그러 가. 그 대통령 누구였어요 그때? 이명박. 초선 때니까 김대중 때였지. 그러면 그 김영삼 들어가서 2년 만에 김대중 정권 잡았잖아. 그러고 노무현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데 무섭다 무서워. 노무현 정권 때 없었거든. 그걸 노무현 정부 때 없었던 거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없었지. 아 그런가요? 네, 우리 때 그걸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훑어가고 그 뭐 자체가 노무현 정부 때 없앴어. 자기네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단출하게 모였는데 오늘 최진보 교수님 아주 적절한 예시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반체제 인사.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종편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고. 종편 만들면 안 됐다고 했던 사람이 한국 오자마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종편 나 출연료 시켜달라고 제발. 난 출연료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 종편을 허가한 것도 이명박 정부예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싸운 거예요. 그 고맙게 생각해야 돼 우리인데. 최진봉 교수님이 정청래 의원 눈을 못 마주치잖아. 거기 종편 안 나가거든. 아 그래요? 종편 안 나가요? 조선일보. TV조선. TV조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부르지. 저도 본인이 거부했었어요. 원래 안티조선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세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수요 난장판이네 진짜.